혹시 자작극 공모 여부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개혁신당이 이 사실을 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저희한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저희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 한동훈 의원이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본인과 관계된 의혹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개혁신당 거기에 대해서 말을 보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은 이런 식으로 삐딱한 놈 세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5월 19일 날 명령 갑자기 기자회견 잡았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전 모릅니다. 그거는 별로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5월 중순쯤에 정의한 당시 후보가요, 경찰에서 이거 내가 다 벌인 자작극이다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근데 경찰은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자백을 받아놓고도 이게 뭐 그 이후에 강제 수사로 전환된 건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증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 자백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표를 안 했다 이 말인데요. 사실상은 인지 수사를 할 때 언론에 공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일표를 만들어가도 해체를 하지만은 의무적으로 언론에 공표할 의무는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인데 저거를 수사를 발표했을 경우에 개혁신당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범행을 인지했지만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그 중간에 발표하게 되면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나중에 화살이 돌아오니까 선거 끝난 뒤에 수사를 급히 시작했던 것이죠. 예, 뭔가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공표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의원은 일단 정의한 후보에 대해서 경찰과 개혁신당이 대체 언제 알았느냐 이걸 좀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삐딱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게 뭐 정의한 후보 자작극 얘기를 하다가 지금 두 사람이 다른 걸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자기 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뭐 자랑입니까? 아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백배사죄도 모자랄 판에 그 문제를 지적한다고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데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점이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자, 이 지점은요 정말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겁니다. 공당의 후보가 지금 이 자작극을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황당한 거는 이 개혁신당의 부산시에 후보를 낸 게 한 10명 정도 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중에서 이 시의원 비례대표 1번 같은 경우는 이 정의한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과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한 8명 정도는 전체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는 무슨 단체의 어떤 이 관련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 정도면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그 선거 준비하면서 자기들은 뭐 이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아주 선거 비용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뭐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이 후보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전혀 몰랐다? 아니 더군다나 정의한 후보가 본인이 가서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TV 토론에 나와서 무슨 뭐 거짓말 탐지기 갖고 나와갖고 토론까지 했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그런 국민들 속인 거 아닌가요? 아니, 국민들에게 이미 경찰에서 이미 자백까지 한 사안을 당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당연히 알리고 당으로서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모르는 게 자기가 몰랐던 게 당연한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는 더 저 모습이 더 황당합니다. 근데 뭐 아까 경찰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걸 공표가 됐을 때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감안했다라고는 하는데요. 당사자가 이렇게 시인한 상황이다 보니까 스스로 좀 선거를 중단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쨌든 완주를 하는 바람에 수만 표를 득표를 했고요. 이게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권도 좀 침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 전재수 민주당 후보하고 박형준 국민의힘 그 시장 후보하고 이 표 차이가 불과 이제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이제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 1.56%를 받았어요. 예. 이 분위기 같으면은 상당한 근소한 표 차이에 어떤 이 박빙 선거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개혁신당 표라는 게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 보수의 어떤 또 청년 이런 개혁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때문에 이게 이탈된 그런 보수 진영의 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표가 분산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저 정의한 씨 같은 경우는 저 선거운동 자신 저렇게 자작극을 벌리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시내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 운영하는 그 병원 그룹이라 그래요. 예. 그룹 이 자체가 많은 그 인맥을 가지고 개혁신당의 후보를 돕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지금 선거운동 지원을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진작에 더군다나 5월 중순이라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시계 협찬을 받았냐 안 받았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때예요. 네. 그럴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경찰 수사 지체시키고 지연하고 있냐, 그걸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예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이 지금 정의한 후보권도 그래서 덮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본인이 실토를 한 그런 자수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네. 공표하지 않을 거나 이 기사 하나 한 줄 안 나왔잖아요. 네. 바로 그런 연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이 하신 얘기들을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안이 자백을 했는데도 경찰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꽁꽁 숨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경찰이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며 보수표 분열을 통해서 전재수의 당선을 도운 것입니다. 개혁신당과 선관위도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밝혀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 경찰은 당시에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정전 후보는 목에 깁스를 한 채 피해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개혁신당은 5월 당시에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의도적으로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수표를 분열로 전재수 후보의 당선을 도운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이게 경찰이 선거 개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경찰이 정의안의 자작극을 선거 전에 발표했다고 하면은 지금 전재수 시장의 표차가 더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정의안 후보 또 개혁신당 보수정당 후보 아닙니까? 이 보수정당이 자작극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부패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표가 그대로 뭐 박형준 후보 표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럴까요? 정반대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갈래들을 보면은 경찰이 어떤 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기소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만약에 이거를 드러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해서 더 이제 공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만약에 그 표 2만 표 정도가 박형준 후보 표한테 다 갔다고 해도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유불리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 사건이 논쟁거리고 뭔가 밝히지 않았다면 그거는 또 이해를 하겠어요, 경찰이 한다는 건. 근데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백한 상황에 있는 문제를 왜 이 선거에 중요하게 국민들 판단의 기준이 될 문제인데, 자백이 있는데 또 다른 증거를 찾겠다고 왜 공표를 안 이미 했느냐. 본인이 시인을 했는데 네. 그 트레이너하고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고 전화 통화도 하고 다 밝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TV 토론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 속인 거 아닙니까? 부산 시민들을.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유불리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수사기관이 정말 국민들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저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저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먼저 말한 게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날 우리가 군 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1년 반쯤 지났다고 해서 그가 선후 관계를 뒤집어서 이렇게 왜곡하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했다라고 말을 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특검에서는 계엄 당일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기소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어떤 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당시 대표가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했다 이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추진봉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책을 쓴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디서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었다. 그렇게 들었다고 지금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실의 정리 자료를 좀 보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사로 모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보니까 책에도 그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유는 거기서 모여서 함께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본질적인 측면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냐 안 했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로 가자, 예를 들면 또는 그 국회에서 모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국회의원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했느냐가 아니냐가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그렇게 얘기한 게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했느냐? 요건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의 목적과 성격 자체가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자기는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렇게 한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주려고 한 건지 네. 좀 의문이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표결에 참여하자고 독려했고 본인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냈잖아요. 네. 그리고 표결에 물론 본인은 의원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현장에도 와 있었고. 본회의장 안에도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저 문제를 그때 그 말을 했냐 안 했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본질이 자꾸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사에 모여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과연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 예. 이건 다른 차원의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계엄 당일에 시간과 분까지 따져가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계엄날 당사에서 본회의장까지 이동하는 그 영상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로 이동합니다. 국회 가셔서 어떤 거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 11시 당시에는 국회가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잠시 당사에 머물렀던 거고 12시 10분에는 이미 본회의장에 있었다. 선후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이제 추경호 의원으로부터 정리된 내용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당사로 모이자고 한 건 당시 당대표인 한동훈 의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네. 두 사람이 계속 오늘 한 사람이 SNS 글 올리면 다른 사람이 또 올리면서 계속 하루 종일 좀 신경전이더라고요. 이제 저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한동훈 의원이 발끈하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그 계엄에 대한 표결 방해가 있었냐 없었냐 이 여부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막 분 단위로 저 당시에 11시부터 1시까지의 어떤 타임라인을 쫙 보면은 의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에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지금 국회 봉쇄돼 있으니까 1차적으로 당사에 모여라. 이번에 이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한동훈 의원 직접 그걸 밝혔어요. 처음에 당사로 모여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국회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다 같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자.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떤 그 표결 방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먼저 당사로 모여라고 한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지금 발끈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의견이 다 양립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1, 20분만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문자를 늦게 봐도 예. 아, 당대표가 지금 국회로 가라 하는구나. 아니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당사로 가라고 하는구나. 예. 굉장히 혼잡스러운 어떤 타임라인이었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이 민주당의 프레임처럼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대표 또는 유력한 의원들이 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갔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기 힘든 취지로 안철수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조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마치 저희가 민주당 프레임에 약간 그 동조해서 한동훈 의원이 그간 이 국회 표결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무결하다는 식으로 내가 마치 이제 계엄을 막았고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많이 했고 본인의 그 자서전에도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을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지적해준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범죄 성립이 될까요?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그 당시 표결이 가능한 인원이 있었으니까 예. 애초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표결을 방해했다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뭐 추경호 대구시장도 당시에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논쟁이 지금 왜 이렇게 당내 뭐 이제 무소속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 진영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동훈 의원이 지난해 발간한 책에 개헌부터 대표 사퇴까지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데요. 그 책 같은 페이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국회 봉쇄 소식을 들었다. 일단 당사로 가서 함께 국회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당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준비했다. 그게 밤 11시 15분경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놓고도 두 사람 간의 해석이 좀 엇갈려요. 한동훈 의원은 당사에서 의원들을 모아서 가려고 했던 과정이 적혀 있는 거라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철수 의원은 책에 정확한 소집 장소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제가 말하고도 이렇게 너무 복잡한데요. 이 뭐가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같은 페이지 놓고 또 이렇게 싸우시는 건가요? 자, 일단 이 안철수 의원의 지금 법정 증언을 보면 그 핵심의 주장은 당사로 옮겨서 하자라고 했던 게 한동훈 의원 당시 대표가 주장해왔고 그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따랐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그죠? 이제 그런 주장인데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지금 당사로 모이자고 한 것은 막혀 있으니까 임시로 일단 모여 있다가 함께 국회로 가서 왜냐면 국회 가야 일단 표결에 참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로 갔어요. 국회 갔는데 한동훈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단톡방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지속적으로 우재준 의원, 주진우 의원, 박정아 의원 그런 이용을 해서 자, 당 대표님의 지금 이 명령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빨리 국회로 오세요. 지금 빨리 와야 됩니다. 담을 넘어서라도 오세요.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 옵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발신을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결국 의원들이 지금 딴 데 지금 당사했지 말고 빨리 담을 넘어서라 와야 여기 표결에 참가할 거 아니냐 이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딱 잘라먹고 안철수 의원은 마치 당사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 그 주장한 게 저 한동훈 대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후에 당사로 모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게도 그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당시 대표가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바로 지금 헬기가 뜨고 있고 오고 있는데 예. 무슨 지금 논의냐 빨리 이거 지금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재판에서도 중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시점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국회로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당사로 옮기자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결 방해라는 지금 혐의가 적용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안철수 의원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이건 내란이다라고 규정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좀 있지 않는가. 그 목적은 결국은 당내의 어떤 앞으로의 본인이 뭐 당대표나 등등을 겨냥해서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뜻을 뭔가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은 해봅니다. 예. 물론 뭐 당시는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당사냐 국회냐를 놓고 뭐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좀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한동훈 의원은요,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변인 직함을 다 갈고 있는 사람이 마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의원에게는 제가 당사에게 남아있으라고 해놓고 친한 게 의원들만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국민의힘의 대변인 직함을 단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 의원은 일단 안철수 의원보다는 이 주현철 외신 대변인의 어떤 이런 글 때문에 조금 더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정작 친한 개만 국회로 빼돌려서 영웅 행세를 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 논리라면 당사로 사람들을 이제 모아들였던 한동훈 의원도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속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네. 보니까 지금 뭐 당권파랑 이제 한동훈 의원이 또 이걸로 맞붙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뭐 크게 대응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구 재판입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그때 본인이 아는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주 단독적으로 본인의 의도적으로 일부러 표결을 못하게 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동훈 당시 대표도 이걸 뭐 당사에 모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본인은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니고. 이 정도 말을 이게 심지어 선서를 하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라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폄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저도 무슨 주현철 대변인 이런 분처럼 뭐 영웅 행세를 했다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본인의 말을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겠다. 거짓말이다. 날조다. 이런 식으로 날선 반응을 할 이유가 뭔가 그러면 더 의혹을 본인이 자초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무적 판단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 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저 주현철 대변인의 발언이 조금 과하다는 어떤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뭐 친한 개만 빼돌렸다 이런 거는 좀 사실과 그렇죠. 다르니까요. 그건 본인의 어떤 그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본질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지속적으로 그간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마치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이 이 표결 행위를 마치 방치하고 방해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고 본인과 본인 주변의 어떤 의원들이 주도로 나서서 이 표결을 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거를 일종의 정치적인 세일즈를 많이 했습니다. 뭐 계엄의 밤이라 그래갖고 어떤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출연을 하신 거죠? 네, 실체적인 진실은 우리 당 그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그 당시에 여러 혼란스러운 과정 중에 뭐 원내대표, 당대표가 이제 뭐 10분, 20분마다 당사나 국회로 모여라. 국회가 지금 봉쇄됐으니까 잠깐 일시로 당사로 모여라.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과정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전원의 의도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그간 말해온 것처럼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현철 외신 대변인도 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렇게 조금 비판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근데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국민의 의원들이 해제 표결을 좀 방해하는 일부가 있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한동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의원들한테 빨리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때 그 의원들은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라고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의 어떤 지시를 안 따른 거잖아요. 예. 심지어 권영세 의원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표결하지 않겠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 그나마 18명이 들어가서 표결에 참가했기 때문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전 대행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는 당대표와 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면 당시에 왜 당대표의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별도 행동했는가? 그거는 당내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고 더군다나 저는 저 외신 대변인이라는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가만 놔둬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떤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문정영 대변인 이야기했지만 저 본인 주장을 보면 정말 황당하거든요. 저거는 의도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어떤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빼내가고 나머지 의원들은 못 오게 막았다. 뭐 이런 주장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왜곡 아닌가요? 예. 그러면 당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